갑작스러운 고강도 훈련에서 덕수가 놀라운 작전 능력으로 젊은 병사들을 이끈다. 그럴 리가. 저 노병님이 707 부대 출신이라고? 내가 왜 아직 이 자리에 있는지 보여주마. 경험은 배신하지 않는다. 훈련병들 사이에서 감탄과 존경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재현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과 과거의 상처가 어른거린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덕수는 눈을 떴습니다. 70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죠. 세수를 마치고 군복을 차려입는 동작 하나하나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덕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여전히 곧게 펴진 어깨와 단단한 체격은 옛 군인의 면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가야지. 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예비군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마주치는 이웃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덕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 또 군대 놀이하러 가세요? 아파트 경비원 박 씨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덕수는 씁쓸한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군대 놀이라니 자신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의무인데 말입니다. 훈련장에 도착하니 이미 젊은 예비군들이 몇 명 와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죠. 덕수가 나타나자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댔습니다. 또 왔네, 그 할아버지. 진짜 나이가 몇 살이야? 70은 넘어 보이는데. 우리 아버지 뻘인데 왜 자꾸 나와서 훈련을 받는 거지? 덕수는 그런 시선들을 애써 외면하며 구석진 자리에 짐을 놓았습니다. 사실 예비군 복무 연령을 한참 넘어선 나이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집합 훈련 담당 중사의 호령이 울렸습니다. 예비군들이 줄을 서자 덕수도 맨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키 순서로 정렬하라는 지시에도 덕수는 그냥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굳이 앞으로 나서서 주목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기본 제식 훈련과 체력 측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젊은 예비군들은 지루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덕수만큼은 진지한 자세로 경청했습니다. 제식 훈련이 시작되자 덕수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렷, 경례, 좌양좌, 우향우 모든 동작이 교범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젊은 예비군들보다 더 정확하고 날카로웠죠.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군대를 좋아하시네요. 한 예비군이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 덕수는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젊은 예비군들은 무리를 이뤄 앉아 게임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덕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주제들이었죠. 요즘 젊은 놈들, 나 같은 늙은 군인쯤은 눈에도 안 보이나 봐. 덕수는 속으로 자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쌓아온 것들, 아무도 모르는 그 영광스러운 시절들 말입니다. 오후 체력 측정 시간이 되자 예상대로 덕수는 고전했습니다. 나이를 속일 수는 없었거든요. 팔굽혀펴기에서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달리기에서는 꼴찌였습니다. 젊은 예비군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런 할아버지가 왜 나와서 우리 발목을 잡는 거야? 진짜 민폐네.
집에서 손자나 봐야지. 덕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냈습니다. 비록 성과는 좋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모습만큼은 누구보다 확실했죠. 훈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덕수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곳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 걸까요? 젊은이들에게는 꼰대로, 가족에게는 고집불통 노인으로만 비춰지는 자신의 현실이 괴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 가족이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덕수를 보자마자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또 군대 갔다 오신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런 데를 다니세요? 덕수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설명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자신이 왜 그곳에서 버텨야 하는지,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오랜만에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707 부대, 그 전설적인 특전사 시절의 증거들이 말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덕수는 평소보다 일찍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훈련장 입구에 새로운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예비군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새 대대장이 온다던데? 특전사 출신이라고 하더라. 이제 훈련이 더 빡세질 것 같은데. 덕수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이 훈련장을 지켜본 그로서는 새로운 변화가 반갑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오전 9시 정각 훈련장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단정한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군인 특유의 카리스마가 넘쳐났습니다. 집합, 새 대대장의 첫 호령이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고 예비군들도 평소보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곳을 맡게 된 이재현 대대장입니다. 그의 자기소개는 간결했습니다. 특전사에서 20년을 복무했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훈련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이재현은 예비군들을 한 명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예비군들에게는 격려의 눈빛을 보냈지만 덕수에게 시선이 닿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저기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이 계시네요. 이재현이 덕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덕수입니다. 덕수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연세가 72입니다. 훈련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예비군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이재현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70이면 예비군 의무 복무 연령을 한참 넘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특별 자원입니다. 개인적인 신념으로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념이라. 그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구식 사고방식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덕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뭔가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김덕수 씨. 이재현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젠 시대가 변했습니다. 군대도 많이 달라졌고요. 예전 방식으로는 젊은 예비군들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덕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주변에서 훈련받던 젊은 예비군들도 민감하게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영광을 쌓았는지 밝히고 싶은 충동이 솟구쳤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전 훈련이 시작되자 이재현의 냉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다른 예비군들에게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도 덕수에게만은 차갑게 대했습니다. 실수를 하면 유독 엄하게 지적했고 잘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재현은 사무실로 들어가 덕수의 서류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7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젊은이들보다 군기가 바른 모습, 제식 동작의 정확성,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까지. 서류를 살펴보던 이재현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덕수의 과거 군 복무 기록 중에서 놀라운 내용을 발견한 것입니다. 707 부대. 이재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는 급히 컴퓨터를 켜고 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김덕수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자 믿을 수 없는 기록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특전사 최정예 부대였던 707 부대에서 15년간 복무했고 수많은 작전에 참여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이재현은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도 특전사 출신이었기에 707 부대가 얼마나 전설적인 부대였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훈련 시간, 이재현은 덕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고든 자세, 정확한 동작,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까지. 훈련이 끝나갈 무렵 이재현이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내일은 특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실전에 가까운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예비군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강도 높은 훈련을 예고하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재현은 덕수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덕수 씨, 내일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죠. 707이라. 정말 그런 전설 같은 특전사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 순간 덕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훈련장을 떠나며 덕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다를 것이라고,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덕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이재현 대대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707이라. 정말 그런 전설 같은 특전사였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는 그 말 때문이었죠. 거울 앞에 선 덕수의 모습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눈빛에 예전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고 어깨도 더욱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특전사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훈련장에 도착하니 이미 젊은 예비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훈련장 곳곳에는 장애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진짜 힘들 것 같은데, 한 예비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새 대대장이 특전사 출신이라더니 정말 다르네. 덕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훈련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장애물의 배치, 지형의 특성, 그리고 준비된 장비들까지. 순간 머릿속에서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집합.
이재현의 호령과 함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극한 생존 훈련과 실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합니다. 상황은 적진 침투 후 정보 수집 및 탈출입니다. 예비군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수준 높은 훈련은 처음이었거든요. 팀을 나누겠습니다. 이재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각 팀마다 팀장을 정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시간 제한은 2시간입니다. 팀이 나뉘자 덕수는 당연히 마지막에 배정되었습니다. 젊은 예비군들은 아무도 덕수를 팀장으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6살의 정민호라는 예비군이 팀장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뒤에서 따라오세요. 위험한 건 저희가 다 할게요. 정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름대로 배려하는 마음이었지만 덕수에게는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장애물 통과였습니다. 철조망 아래로 기어가야 하는 구간이었죠. 젊은 예비군들이 앞서 나가자 덕수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덕수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무게 중심을 낮추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교범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생각보다 빠르네. 정민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번째 관문은 로프를 이용한 벽 오르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예비군들도 고전했습니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큰 코스였거든요. 하지만 덕수는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힘보다는 기술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대박, 진짜 대단하시네요. 다른 예비군이 감탄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관문은 마지막 정보 수집 임무였습니다. 적진으로 가정된 지역에 숨겨진 표적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예비군들은 우왕좌왕하며 헤맸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덕수가 나섰습니다. 잠깐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덕수는 지형을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바람의 방향, 주변 식물의 상태, 땅의 미세한 변화까지 707 부대에서 배운 정찰 기술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기입니다. 덕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예비군들이 의아해했지만 덕수가 가리킨 곳을 파보니 정말로 표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헐, 어떻게 알았어요? 정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경험입니다. 덕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훈련장으로 돌아오자 이재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아직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는데 덕수가 속한 팀만 유일하게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냈습니까? 이재현이 물었습니다. 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김덕수 어르신이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이재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닌 확신에 찬 시선으로 덕수를 바라봤습니다. 김덕수 씨, 잠깐 따로 이야기 좀 하죠. 둘이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자 이재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707 부대 출신이 맞습니까? 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기셨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이재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707 부대라면 혹시 1994년 강릉 침투 사건 때 계셨습니까? 덕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사건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전이었거든요. 왜 그걸 묻습니까?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신참 소위로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덕수도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재현도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온 동료였던 것입니다. 그때 707 부대원들의 활약을 직접 봤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이재현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재현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덕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천천히 이야기하죠. 그날 훈련이 끝나고 젊은 예비군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덕수를 꼰대 할아버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희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다음에도 같은 팀이면 좋겠어요. 덕수는 오랜만에 느끼는 인정받는 기분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재현의 마지막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재현은 여전히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덕수가 707 부대 출신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1998년의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24살의 신참 소위였던 이재현은 강릉 침투 사건 현장에서 707 부대와 합동 작전을 벌였습니다. 경험 부족으로 실수를 연발하던 그에게 한 선임 중사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소위님,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작전에서는 신중함이 생명입니다. 그 선임 중사가 바로 김덕수였습니다. 하지만 젊고 자존심 강했던 이재현은 그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구식 사고방식이라며 반발했죠. 결국 이재현의 성급한 판단으로 작전이 크게 틀어졌고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내가 덕수 중사의 말을 들었다면 이재현은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덕수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자신의 실수를 상기시키는 존재로 여겨졌거든요. 다음 훈련일, 이재현의 태도는 다시 냉랭해졌습니다. 덕수의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마음속 앙금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팀 대항 전투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재현이 발표했습니다. 각 팀은 주어진 지역을 점령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팀이 나뉘자 이번에는 젊은 예비군들이 먼저 덕수를 팀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지난번 훈련에서 보여준 실력 때문이었죠. 김덕수 어르신이 팀장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희는 덕수 어르신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재현이 개입했습니다. 아니, 팀장은 정민호가 하십시오. 김덕수 씨는 보조 역할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덕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젊은 예비군들은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왜 실력자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을 팀장으로 지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훈련이 시작되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정민호는 경험 부족으로 적절한 전술을 세우지 못했고 팀원들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덕수가 조언을 하려고 했지만 이재현이 무전으로 개입했습니다. 정민호 팀장, 스스로 판단해서 작전을 수행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개입은 받지 마세요. 덕수는 이재현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자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덕수의 팀은 작전에 실패했습니다. 덕수의 조언을 받을 수 없었던 팀원들은 우왕좌왕했고 상대 팀에게 완패를 당했습니다. 훈련 후 젊은 예비군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덕수 어르신의 조언을 막은 거예요? 대대장님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덕수 어르신이 팀장이었다면 이기지 않았을까요? 이재현은 그런 반응에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군대는 계급과 서열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대장님, 혹시 저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신 건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재현이 발끈했습니다. 1998년 강릉 사건 때부터 저를 알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이재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덕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훈련에 개인 감정을 끌어들이시면 안 됩니다. 훈련장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젊은 예비군들도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말씀드리죠. 이재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998년 강릉 작전에서 김덕수 중사의 구식 방법론 때문에 작전이 지연되었습니다. 저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했지만 묵살당했죠. 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당시 이재현 소위가 성급하게 움직여서. 아닙니다. 이재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소극적인 전술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진실은 정반대였지만 이재현은 오랫동안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해왔습니다. 덕수를 탓하는 것이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방법이었거든요. 젊은 예비군들은 당황했습니다. 존경하던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대대장님, 그만하시죠. 정민호가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재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덕수 씨, 당신은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는 걸 인정하세요. 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을 뿐입니다. 저는 과거의 영광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도움? 이재현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구시대 방식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 순간 훈련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깊은 상처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덕수는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젊은 예비군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덕수를 바라봤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덕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인정받는 것 같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 이재현과의 과거 기억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틀렸던 걸까요? 자신의 방식이 구시대적인 것일까요? 혼란과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훈련장 분위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덕수와 이재현의 공개적인 갈등 이후 예비군들 사이에도 미묘한 분열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는 이재현 대대장을 지지했고 어떤 이는 덕수를 동정했습니다. 덕수는 약속대로 조용히 있었습니다. 훈련 중에도 구석에서 묵묵히 자신의 몫만 했을 뿐 누구에게도 조언하거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젊은 예비군들이 실수를 해도 비효율적으로 움직여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덕수 어르신, 아까 그 방법 맞는 건가요?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대대장님 말씀을 따르세요. 제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젊은 예비군들은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덕수가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을 텐데 왜 말해주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덕수의 굳어진 표정을 보면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훈련 성과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덕수의 도움 없이는 예비군들의 실력이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이재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덕수에게 먼저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덕수와 이재현의 갈등 소식이 군 내부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과정에서 내용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707 부대 출신 노인이 젊은 대대장에게 구시대 군기를 강요했다더라.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을 고집한다고 하던데. 나이 들어서 고집만 세진 전형적인 꼰대 아니야?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덕수의 과거 업적은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구태 군기 강요자라는 낙인만 찍혔습니다. 군 내부 일부 인사들은 덕수를 문제 인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소문들을 듣고 더욱 불쾌해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그런 데 다니세요. 동네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무슨 말인데? 덕수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사람들 괴롭힌다는 소문이 돌아요. 창피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회사에서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설명해봐야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내가 정말 틀린 걸까? 내 방식이 잘못된 걸까? 다음 훈련 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새로운 예비군 몇 명이 덕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그 유명한 꼰대 할아버지네요. 조심해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구시대 잔소리 들을지도 몰라요. 덕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아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깊은 상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덕수를 따르던 젊은 예비군들도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덕수와 가까이 지내면 자신들도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덕수 어르신 죄송해요. 요즘 분위기가. 정민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덕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점심시간 덕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훈련장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전설의 특전사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노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재현도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단지 과거의 앙금을 풀고 싶었을 뿐인데 덕수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덕수는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예비군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돌아갔는데 이제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무시받아야 하는가? 전설은 과거일 뿐인가? 내면의 깊은 상처가 자리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들은 덕수를 더욱 차갑게 대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김할아버지, 요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소문이 안 좋던데. 아파트 경비원도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덕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설명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덕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시절, 동료들과 함께 불가능한 임무를 해내던 시절,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살아온 건가? 내 신념이 틀렸던 건가? 덕수의 마음속에는 깊은 혼란과 좌절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어오고 있었지만, 덕수의 마음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절망의 나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정말 무의미한 것일까요? 절망에 빠진 지 사흘째 되는 날, 덕수는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훈련장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도시 외곽의 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가보지 않았던 북한산 자락이었죠. 젊은 시절 707 부대에서 훈련했던 그 산이었습니다. 등산로는 한적했습니다. 평일 새벽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덕수는 천천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걸음걸이였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덕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20살에 군에 입대해서 707 부대에 들어갔던 일,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키며 동료들과 쌓았던 우정, 그리고 제대 후에도 계속 이어온 군인 정신까지. 내가 정말 틀렸던 걸까? 덕수는 계속 자문했습니다. 내 방식이 구시대적인 것일까? 산 중턱에 도달하자 넓은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덕수는 그곳에 앉아 한동안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모습,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세월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707 부대 시절 한 후배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덕수 선배는 왜 이렇게 후배들을 챙겨주세요?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서로 도와야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어. 하지만 선배가 손해보는 일도 많잖아요. 손해가 아니야. 진짜 군인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함께할 때 비로소 힘이 생기는 거지. 그 후배는 나중에 작전 중에 덕수가 구해준 생명이었습니다. 덕수의 판단과 경험이 아니었다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상황이었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덕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과거의 명예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현재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진심 어린 관계였습니다. 젊은 예비군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지, 자신의 경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진짜 가치였던 것입니다. 내가 너무 자존심만 챙기고 있었구나. 덕수는 자책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말이야. 산에서 내려온 덕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훈련 날까지 이틀이 남아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덕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젊은 예비군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심으로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훈련일이 되자 덕수는 평소보다 일찍 훈련장에 나왔습니다. 젊은 예비군들이 오기 전에 미리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훈련 장비들을 점검하고 안전사항들을 체크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정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덕수 어르신,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서. 덕수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다른 예비군들도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덕수를 어색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지만 덕수는 먼저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비군들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과묵했던 덕수가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게 의외였거든요. 훈련이 시작되자 덕수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젊은 예비군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민호야, 내 생각은 어째?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민호는 놀랐습니다. 덕수가 자신의 의견을 먼저 물어본 것입니다. 저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
좋은 판단이야. 그런데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떨까? 덕수가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명령이 아닌 제안이었습니다. 젊은 예비군들은 점차 덕수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덕수는 젊은 예비군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덕수가 먼저 일상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 어르신도 치킨 좋아하세요? 치킨? 물론이지. 맛있잖아. 덕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군대 이야기가 아닌 평범한 일상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젊은 예비군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덕수 어르신, 아까 그 방법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하셨어요? 경험이지. 하지만 너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도 정말 좋더라. 나도 많이 배웠어. 덕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젊은 예비군들의 창의적인 발상과 새로운 접근법에서 자신도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후 훈련에서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덕수와 젊은 예비군들이 진정한 팀워크를 보여준 것입니다. 덕수의 경험과 젊은이들의 창의성이 결합되자 훨씬 효과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현도 이런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덕수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자신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젊은 예비군들이 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덕수 어르신,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저희도 어르신에게 배울 게 많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에도 함께 해요. 덕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명예보다 중요한 건 현재의 존중과 진심이었습니다. 한 달 후 대규모 합동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여러 부대가 함께 참여하는 연례 행사로 실전에 가까운 종합훈련이었습니다. 이재현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자신의 부대 실력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합동훈련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재현이 예비군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부대들과 경쟁하게 될 텐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예비군들은 긴장했습니다. 규모가 큰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덕수와 함께 한 달간 훈련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이재현은 덕수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젊은 예비군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진정한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훈련 준비 과정에서 이재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덕수를 부팀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김덕수 씨, 이번 합동훈련에서 부팀장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덕수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괜찮겠습니까? 네. 한 달간 지켜본 결과 당신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젊은 예비군들도 환영했습니다. 덕수와 함께 훈련하면서 그의 진가를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합동훈련 당일 여러 부대에서 온 예비군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총 2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덕수는 다른 부대 지휘관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김덕수 부팀장님 반갑습니다. 한 대령이 인사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뵙게 되니 영광입니다. 덕수는 의아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소문이라니 좋지 않은 얘기들만 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707 부대 출신이시라면서요? 저희 아버지도 그 시절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덕수는 깨달았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각 부대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적진 침투, 정보 수집, 인질 구출, 그리고 안전한 탈출까지 복합적인 시나리오였습니다. 덕수와 이재현은 처음으로 진정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이재현의 현대적 전술과 덕수의 노련한 경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덕수 부팀장님, 좌측 능선 상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재현이 무전으로 물었습니다. 지형상 매복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우회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덕수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회 루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젊은 예비군들도 두 사람의 조화로운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갈등 관계였는데 이제는 완벽한 콤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 중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계곡 수위가 급격히 올라간 것입니다. 일부 예비군들이 고립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상 상황 발생. 제3팀이 계곡에 고립되었습니다. 통제소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이재현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뉴얼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덕수는 침착했습니다. 대대장님, 제가 구조팀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빨리 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덕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재현은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대대장님은 여기서 전체 상황을 지휘하세요. 더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함께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팀워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둘은 자원한 젊은 예비군들과 함께 구조팀을 꾸려 출발했습니다. 거센 비바람과 불어난 계곡물을 헤치며 고립된 팀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립된 예비군들을 발견한 순간 더 큰 위험이 닥쳤습니다. 상류에서 밀려온 급류가 구조팀을 덮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모두 높은 곳으로. 덕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빨랐습니다. 한 명의 젊은 예비군이 급류에 휩쓸릴 뻔한 순간 덕수가 몸을 던져 그를 구했습니다. 덕수 부팀장님. 이재현이 급히 달려와 덕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덕수는 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07 부대에서 길러진 불굴의 정신력이 발휘된 순간이었습니다. 모두 무사한가? 덕수가 물었습니다. 네, 모두 무사합니다. 구조된 예비군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재현은 덕수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동료들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 자신의 안위보다 임무를 우선시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군인 정신이었습니다. 덕수 부팀장님, 정말 대단합니다. 이재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인원이 안전하게 구조된 후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덕수의 헌신적인 모습을 본 모든 예비군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임무 수행에서 덕수와 이재현이 이끄는 팀은 완벽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른 부대들도 감탄할 정도의 팀워크였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총평 시간 상급 지휘관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동 훈련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재현 대대장과 김덕수 부팀장이 보여준 리더십과 팀워크였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은 모범이 될 만합니다. 젊은 예비군들은 환호했습니다. 덕수와 이재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동료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합동 훈련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덕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훈련에서의 활약상이 알려지면서 군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꼰대 할아버지가 아닌 현대적 전설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신문에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들이 신문을 들고 와서 보여줬습니다. 70 노병의 감동적인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며느리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했어요. 제가 몰라봤네요. 덕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이해할 만했어. 하지만 정작 덕수에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재현과의 관계에서였습니다. 훈련장에서 이재현이 덕수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덕수 부팀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둘은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재현은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얘기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대대장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덕수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사실, 제가 당신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98년 강릉 작전 때 일 말입니다. 덕수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당시 제가 신참 소위로서 경험이 부족했는데도 자존심만 앞세웠습니다. 당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죠. 그 결과 작전이 실패했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재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겼습니다. 제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자존심 때문에 거짓으로 기억을 왜곡했습니다. 덕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이재현의 고백을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27년 동안 그 거짓말로 살아왔습니다. 당신을 원망하면서 제 양심을 속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재현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수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일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당신을 이렇게 괴롭혔는데.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덕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님은 결국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재현은 덕수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당신과 함께 제대로 된 군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진정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앙금을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훈련부터는 덕수와 이재현이 함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이재현의 현대적 감각과 덕수의 풍부한 경험이 결합되자 훈련 효과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젊은 예비군들도 두 사람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며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덕수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나도 너희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어. 덕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로 배우는 게 진짜 관계야. 몇 달이 지나자 덕수가 속한 부대는 모범 부대로 선정되었습니다.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화합을 이룬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는 덕수를 특집 기사로 다뤘습니다. 70 노병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할아버지, 신문 봤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영광이에요. 하지만 덕수는 과거와 달리 겸손했습니다. 모두 다 함께 해준 젊은 친구들 덕분입니다. 어느 따뜻한 가을날 훈련이 끝나고
덕수는 혼자 훈련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예비군들이 농구를 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재현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별 생각 없어요. 그냥 이 순간이 좋아서요. 이 순간이요? 젊은 친구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분위기, 모든 게 소중해요. 이재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처음에는 서로 대립만 했는데 갈등도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훈련장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천천히 일어나 젊은 예비군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내일 또 봐요. 덕수 어르신도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젊은 예비군들의 밝은 인사를 받으며 덕수는 훈련장을 나섰습니다.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전설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의미구나. 덕수는 생각했습니다. 나이와 세대를 넘어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그게 진짜 가치야. 버스가 왔습니다. 덕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하고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덕수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전설은 세대를 넘어 마음으로 이어지는 법이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마침내 찾은 진정한 행진자 전설은 과거의 명예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덕수의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